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이 1.6조 달러로 7.5% 상승한 가운데 비트코인 5.7% 상승하고 에이다 20% 상승하고 BNB 10%, XRP 13.3% 상승해서 골고루 일단은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한 긍정적인 소송에 대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에게 유리한 통지문이 나왔는데요. 미국 지방법원으로부터 온 최근 통지문에는 세라 넷번 미국 치안 판사는 리플랩스 법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접근을 거부했다. 그래서 SEC가 리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 문서에는 SEC가 XRP의 제한과 판매가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받았거나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리플이 찾는 그리고 리플이 받은 법률 조언, 구성, 전송 또는 논의하는 모든 통신에 대한 접근하기 위한 명령을 찾고 있었다고 명시되고 있고 통지문에는 이런 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서 최근에 리플랩스는 로질리오스 전 미국 재무부 국장이 이사회를 임명하고 최고 재무 책임자로 핀테크 임원인 크리스티나 캠벨을 팀에 추가하기도 했었죠. 이번 통지문에서 넷번 판사는 SEC를 부인하는 이유는 고객과 변호사의 특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번 판사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특권을 원칙의 논리에 부합하는 가능한 한 가장 좁은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SEC의 요청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변호사 고객 특권인데 당사자들이 SEC가 추구하는 정보가 특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리플랩스는 법상 피고인의 의무에 대한 명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통보가 부족했다라고 공평한 통보였다고 주장하면서 SEC에 대해서 리플의 접근권을 거부했습니다. 리플랩스는 200개가 넘는 교환 리스트와 수십억 달러의 XRP 판매, 거래 이후에 8년 동안 이 리플에 대한 강제 조치 추진이 지연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리플렉스는 또한 일부 거래소가 상장하기 전에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이전에 SEC가 조언을 구해서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뉴스 플래시에 나온 것입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이 비체인을 칭찬한다라는 말인데 중국은 최근 암호 해독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비체인 사무실을 방문했고 비체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체인 토르가 큰 이정표 100만 계좌를 찍었다는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중국이 최근 한 달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중국 국가는 비트코인 채굴을 근절하는 동시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처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체인의 기술, 즉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술을 높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비체인 재단은 최근 중국 관계자들이 싱가포르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밝혀졌는데 상하이, 창닝, 황푸 지역의 지도자들이 잠재적인 혁신적 협력에 대해서 블록체인 그리고 비체인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비체인 블록체인은 지역사회와 기업, 정부 등 서비스를 제공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의 암호화폐 발행물 체인뉴스는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내며 비체인 기술의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과 확인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등등의 좋은 소식이 없는 가운데 비체인과 또 중국 정부가 비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벨기에의 주요 은행들이 자체 암호화폐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크립토 포테이토의 뉴스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벨기에 최대 은행 중 하나인 KBC가 자체 토큰을 출시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벨기에 최대 보험은행사 중 하나인 KBC가 자체 암호화폐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소 바꿨다고 합니다. KBC 코인은 은행이 고객과의 상호작용 전략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홍보하며 사용자의 서비스 채택을 강요할 수 있는 일종의 보상 토큰이 될 것이며, 은행 앱에 포함된 가상 어시스턴트인 KT의 발표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은행 앱 KT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KBC 코인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미 민간 환경을 통해 테스트 단계에 있고, 은행은 프로젝트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규제 프레임워크와 프로젝트의 경제적성을 더하여 KBC는 자사 암호화폐의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지역 신문인 모겐에 따르면은 CEO 요한 티즈는 고객 아이디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KBC는 자사 토큰이 비트코인이나 시중에 유통되는 어떠한 암호화폐와도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BC 코인은 은행의 인프라 내에서만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그래서 전통적인 암호화폐의 특징인 가격의 변동성,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즈니스 AM이 컴파일하고 작성한 이 자료에서는 토큰이 실행될 경우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토큰의 수익금은 고객들이 초기에 수익을 올리고 추가 서비스를 지출할 수 있고, 토큰은 폐쇄적인 시스템에서만 사용될 것이고, 그것은 폐쇄 루프 통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쓰고 지불할 수 있는 유로화 토큰, 유로화 CBDC 이런 것이 아니고, 특정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이면서 은행과 고객 환경에 맞추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암호화폐 같지만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구별은 은행이 수십 년간 암호화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과 ICO를 대중들이 주목을 끌었던 암호화폐 붐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2015년에도 KBC 은행은 이미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으며, 당국의 개입에도 가능한 KBC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로 은행에 의해 지원되고, 피아트 통화, 피아트 머니, 그런 종이돈을 말하는 거죠. 그런 종이돈의 기능을 하는 디지털 자산의 유형이다 라고 KBC 코인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BDC에 관한 KBC의 견해는, CBDC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대안이 됨으로써 화폐 진화의 다음 단계로 자리매김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비록 CBDC가 아직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이미 분석가들이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CBDC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두바이 정부가 발행한 토큰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크립토닷컴에서 1000% 이상 최근에 급등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두바이 코인, 사실 두바이에서 만든 코인도 아닌 이런 사기성 통화에 대해서 자기네 코인도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